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2022년 6월 하순입니다.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자, 6월 중순하고 하순에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구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하순이 평화롭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렇게 큰 구조가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뭐 올해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때 벌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이벤트로 지나갈 공산이 커요. 자, 첫 번째로 나타난 구조는 6월 23일에 수성이 로열스타인 황소자리 알파정 알데바란 네 가지 로열스타 중에 하나죠. 그 알데바란이랑 23일 오후에 만납니다. 수성은 이제 슬슬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속도를 되찾고 있고요. 수성이 우리 시대 알데바란이랑 만난다는 거는 상자궁에서 룰러십을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성이 감당할 수 있는,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되게 모범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흉한 증험은 거의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업무 측면으로 일적으로 성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난다거나 혹은 재물 관련으로도 평소보다 수익이 크게 들어온다거나 이득이 많이 남는다거나 이제 그런 식입니다. 특히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원래는 안 될 법한 일을 성사를 시키는 거죠. 되게 설득력 있는 제의를 한다거나 협상을 잘 이끌어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라면 안 풀리고 그냥 해결되지 않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자기 쪽이 유리한 입장에 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로열스타는 대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로열스타, 알데바란, 안타레스, 레굴루스 스피카 얘네들은 언제나 대가를 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무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나 질병 측면으로는 이 구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거의 뭐 몇 시간 차이가 없이 금성은 상자궁으로 막 진입을 하면서 자기 자리인 금우궁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 자리가 아닌 그런 곳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쌍자궁 초반 그 영도에 있는 알키오네,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세븐 시스터즈의 맏언니죠. 흉성 중에 하나인데 흉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성이 알키오네랑 만납니다. 자, 이때는 되게 욱하는 감정에 참지 못하고 그리고 당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버렸던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약간 그 되게 모범적으로 살던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이씨하면서 그냥 담배꽁초나 캔을 그냥 대놓고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큰일은 아닌데 안 하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위화감을 들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나쁜 거죠.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 자기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너무 커져서 되게 당황스러운 처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리고 또 큰 잘못은 아니에요. 큰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딴 사람이 한 건 아니거든. 내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을 저지른 게 나라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 탓을 할 수가 없다. 생각보다 큰 망신이나 낭패가 있지만 그게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반적인 증험 이외에도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뭐 다쳐서 타박상, 화상을 입는다든가 날카로운 곳에 배 가지고 자상이나 절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상해 사고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몸을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알키오네는 얼굴하고 머리 쪽에 문제로 벌어지고 쉽기 때문에 어쨌든 두면부라고 그러죠. 두면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자, 해왕성이 알자가 생기죠.
해왕성이 순행하다가 역행으로 접어듭니다. 6월 28일 쌍호궁 25도. 그래서 극히 느려져서 항성이나 다를 바 없이 됐던 해왕성이 결국에는 방향을 바꿔서 역행으로 접어드는 거죠. 자, 해왕성은 시그니피케이트, 지표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누구의 일이다, 타임로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천공도에서 출생 천공도에서 주요 감흥점이나 행성이 변통궁 24, 25, 26도에 위치한 분들은 이번 해왕성의 역행 정지에 자기가 직접 사건으로 연루될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해왕성 정지에서는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약물을 과용해가지고 신체적으로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다든가, 그러니까 작게는 숙취 때문에 뭐 반나절을 날린다든가, 혹은 심하면 과용으로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응급실로 실려간다든가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일이나 계약 관련으로는 뭐 그러니까 숫자나 문자하고 친하지 않아요. 해왕성은. 그러니까 정확함이나 딱 떨어지는 것과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 관련으로 문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꼼짝없이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측면으로는 이게 좀 묘한 게, 해왕성은 묘하게 고의가 아니에요. 정말 고의라고 그래도 미필적 고의에 가깝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뭐 배신까지 하면 되게 거창하고 저쪽에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가 한 일의 결과가 나한테는 배신으로 다가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되게 억울한 거지. 아예 내가 나쁜 짓을 한다, 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한 거면 나중에 그쪽에서 피해자 쪽에 뭐라고 그러면 뭐 그럴 법하다고 생각을 할 건데, 서로 가해를 하는데 아무도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요. 되게 혼몽한 상황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해왕성스러운 전형적인 색채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억울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같은 날에 화성이 토성이랑 정확한 도수에서 어쨌든 육각을 맺습니다. 6월 28일 오전. 자, 백양궁 화성이 보병궁 토성이랑 육각을 맺어요. 자, 타임로드 화성 입장에선 난처하죠. 왜냐하면은 백양궁이라는 게 토성을 펄로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흉성인 토성을 리젝션 로드로, 이런 경우에는 더블 테스티몬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성이 토성을 만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가 2배 정도로 커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되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막 늦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본인이 그거를 대항하고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딱히 남을 탓할 상황도 아니야. 그래서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은 꾹 참고 원만히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열받는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 화성인 분들이 이때 어느 정도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타임로드 토성인 경우에는 이 화성이 들어오는 게 육각으로, 약한 각으로 들어온 데다가 화성이 또 그 수피리어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인페리어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하다고. 그래서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은 그냥 사소한 흉사 한두 가지만 겪고 그냥 곱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뭔가 6월 하순에는 모든 것들이 다 23일이랑 28일에 몰려 있어요. 웃기죠? 자, 같은 날 6월 28일에 금성이 그 프리마 히아데스 성단의 필두죠. 그 프리마 히아둠이랑 6월 28일 정오 조금 지난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프리마 히아둠은 길성이냐 흉성이냐라고 하면 굳이 따지자면 흉성에 가깝지만, 금성이랑 만났을 때 유독 성과가 좋고 이득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 뭔가를 없는 데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정해진 격식을 따라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일종의 공장 돌리기 같은 거죠. 컨텐츠 메이킹에서도 이미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 틀을 따라가지고 내용물만 바뀌면서 공장 돌리듯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라고 못하지. 근데 이때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평소 내가 지키고 있던 그런 규칙이나 틀을 버리고 좀 참신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도 그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소위 꼴리는 대로 내 멋대로 해도 결과가 괜찮아서 좋은 반응을 얻어내기 쉽다. 그렇고요.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런 약간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수성은 뭐 하고 있냐? 수성은 오리온 자리 베타성인 리겔이랑 만납니다. 자, 쌍자궁의 수성이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안정화되거든요. 그래서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기에 유리하고, 그리고 또 내가 만든 콘텐츠, 내가 연구한 내용, 내가 알아낸 지식 이런 거를 공개해서 좀 더 평소보다 많은 호응을 얻어내기에 유리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뭐 논문을 제출하고 등재한다든가, 쓰고 있던 서적을 출판한다든가, 특허를 등록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강의나 방송에 출연한다든가, 이렇게 좀 무형의 지식이죠.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어떤 지적인 어떤 성과 같은 거를 공표하고 배포하는 작업, 그런 데 어울린 날입니다. 자, 큰 구조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짜잘하게 다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다 어쨌든 열흘 안에 한 번씩은 다 연루가 되죠. 자, 6월은 이렇게 말하자면 5월에 벌어졌던 일을 커버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5월 말이랑 6월 초에 벌어졌던 일들을 커버하고 해결하고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보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가오는 7월을 또 대비해야겠죠.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6월 하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